그동안 시장 어려웠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조금 좀 풀리는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어려웠다기보다는 시장은 약간 좀 굴곡을 줍니다. 그 굴곡에서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현명한 대처. 이거 글씨가 틀렸다. 대처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였나요? 387포인트. 오, 많이 올라왔는데요? 다우존스. 그죠? 나스닥 지수, 226포인트. 이 나스닥 지수가 좀 올라와야 한국 시장 좀 더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왔고요. 요즘에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뭐 보조금을 받으려면은요 공장을 또 이전해야 되겠죠. 자, S&P 지수도 1.6% 올라오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동안 많이 눌렀었던 부분들은 뭐였죠? 매파적 발언 맞나요? 네, 매파적 발언. 이런 여건 때문에 주가 자체적인 부분이 이제 올라오는데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에 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있었고요. 고전에 끝난 유럽 증시 전체적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 독일 닥스 지수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정말 작년 말서부터 프랑스 지수나 독일 지수, 유로 지수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정말 큰 돈이 벌렸을 것 같아요. 이따가 차트 움직인 거 좀 봐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 여건에서 이 매파적 부분, 요 부분이 매파에서도 온건한 파가 있거든요. 급진적인 매파가 있고 또 온건한 매파가 있는데 온건한 매파 쪽에서 그래도 25bp 올려야 돼. 이쪽은 이제 50bp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20bp 올려야지. 그랬더니 온건한 매파 쪽에 선두 먼저 말 꺼내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말을 꺼내면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거는 쉽지. 예, 그렇죠? 우리가 항상 보도를 보거나 아니면 뉴스거리 이런 걸 볼 때 맨 처음에 얘기 꺼내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일단은 말을 꺼내놨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동안 시장에 치우쳤었던 그런 부분들 이런 쪽을 조금은 온건하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움직였었던 이 채권 금리들 이런 것들이 안정을 취해지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고 이 안정을 취해지는 부분에서 그동안 주가를 내렸잖아요. 그죠? 이거 봐보세요. 다우존스 지수 결국은 이렇게 내린 그런 내린 상황인데 반전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쵸? 요것도 잘 봐야 돼요. 바닥에서 그리고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십자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술적 지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그쵸? 그리고 양봉이 크게 난 그런 상황이고 이 상단 부분은 여기 있는 여건이잖아요. 그죠? 이 여건에서 이 상단 부분을 뚫어 움직일지 이거는 이제 이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미국 시장 다우존스 지수의 그 고민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도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괜찮잖아요. 그죠? 금리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은 나스닥 지수나 이런 쪽이지. 그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반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전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은 좀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도 시장적 부분에서 이렇게 상승한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이제 이 상승에 대한 부분에 양봉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양봉을 타고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도 미국 시장은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모멘텀을 많이 못 주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조금 더 발판을 잡고 확실하게 움직일 때까지는
순환매에 대한 장세가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신 대표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S&P 지수 제일 그 대표적인 지수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S&P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200일 라인에서 움직인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200일 라인을 뚫고 200일 라인의 지지 뚫을 때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데 일단 뚫어놨고요, 그죠? 그리고 올라온 이후에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인데요.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전에 고점적 부분 이 4,000포인트 넘어가야 되거든요. 4,200포인트 그렇죠? 요게 4,195포인트가 최고점이니까 4,200, 4,100, 4,200 이쪽으로 빨리 움직여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안정감을 좀 더 찾아주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어쨌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반전을 해줬고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한국 시장의 움직임 이런 쪽이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한국 시장도 웬만큼 올라온 상황이고 반전은 분명히 해줬습니다. 그죠? 바닥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가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인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 지수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어쨌든. 그쵸?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오고,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좀 아슬아슬하게 진행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금요일날 시장도 4포인트면은 뭐 이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강보합이지. 그죠? 한번 움직이면은 뭐 3, 40포인트 이렇게 움직이고 그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쵸? 그리고 거래량도 3억 주 대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순환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순환매가 이전하고 약간 좀 달라요. 좀 더 강하게 비트되더라고. 그래서 세게 움직이는 거는 막 더블도 나오고 막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움직였었던 부분에서 잠잠하게 물량을 잡아가고 있었던 세력적 부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쪽은 굉장히 급하게 비트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주도주가 제일 중요하죠. 맞죠? 그죠? 주도주격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2차 전지. 2차 전지는 아직 멀었잖아요. 2차 전지는 아직 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2차 전지 정말 잘 사놓고 있었던 분들이 뭐 수익도 많이 냈어요. 못했다는 게 아니죠. 수익이 났어. 근데 수익이 난 부분에서 끊었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끊은 부분이지. 그거는 누누이 신 대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산업에 대한 시계열상의 분석,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놓친 겁니다. 아직은 도로에 가보면 전기차가 많이 다니긴 해요. 그렇지만은 많이 다닌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쵸? 적어도 50% 이상이 전기차로 움직여야 되는데 50%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50%가 넘어갔으면 진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이 큰 거죠. 지금은 전기차가 더 늘어나는 그런 여건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전기차에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게 지금 몇 년 전의 일이었죠. 그죠? 반도체 있죠. 반도체 시장보다 2차 전지 시장이 훨씬 더 커진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커져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2차 전지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여건에 코스닥이 움직인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네. 그래서 코스닥의 움직임은 등락이 조금 좀 세게 움직인 그런 상황은 있는데요. 15포인트 올라가고 내리기도 하고 그죠? 또 올라오고 내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등락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2차 전지의 대부분 상위권에 속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형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목들, 군들이 2차 전지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셀트리온 3사가 세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또 코스닥의 이 대형주 쪽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코스닥의 대형주들 군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코스닥은 그래도 중소형 종목을 대표하는 그런 지수적 차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종목이 같이 움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반전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상승 종목도 많았었던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적 부분에 눌려 있었던 부분이 안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주간이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3월 1일 날 휴장이었었잖아요, 그죠?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검다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중심 잡기가 조금은 애매하다. 그러니까 온장으로 움직이면서 일주일 내내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추세에 대한 여건을 추적을 하거나 추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종목들 이런 쪽을 선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끊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연결될 텐데 다음 주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선물 옵션 만기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를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있었던 물량들을 털어내려는 기관적 차원의 움직임. 요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나면은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여건에서 그 업종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 업종 투자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리스크적으로 다가왔었던 부분이었었고 2400포인트를 깬다라는 그런 차원까지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 그죠? 요 여건이죠. 이게 이제 2400포인트를 깼잖아요. 2400포인트 깨면은 그 여건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갭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갭에 대한 여건을 메꿔버린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죠? 여기서도 갭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주가는 더 올라온다라고 했는데 갭을 메꿨어요. 메꾼 다음에 그래 이제 올라오겠지 라고 했는데 메꾼 부분에서 주가가 끌어내려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색다른 거는 뭐냐면 일단 고점 구간의 기간이 길었고, 그죠?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 다시 상승할 거야. 근데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미끄러진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에 기대감이 좀 더 컸었는데요. 결국은 개파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 지어보면은 금방 나타나는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개파락에 대한 부분, 요게 갭이었었고, 그죠? 요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갭으로 내린 거거든요. 갭으로 내린 부분에서 요 자체적인 부분이 공중에 부양되어 있는, 그러니까 들떠 있는 부분이죠. 요게 이제 한간에서는 섬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요 여건에서. 그렇죠? 가격적 부분.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그렇죠? 요거. 그다음에 요게 이제 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요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눌리기 시작을 해서 밀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밀렸다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부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그죠? 그쵸?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밀어 올리기 시작을 했었고, 그쵸? 밀어 올리는 부분은 여기 나왔죠. 그죠? 요게 아마 굉장히 중요했었던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요거. 그죠? 그래서 다시 갭이라는 부분을 메꿨고, 여기서 메꿔진 부분을 다시 메꾼 거죠. 이쪽에서 메꿔진 부분을. 그죠? 그 여건에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반전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단은 기존 추세에 대한 부분은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3월 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 마이클님 네, 반갑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LG전자 수익이 27%라니 대단하신데요. 네, 그 부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이렇게 크게 턴할 수 있는 부분, 박스권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2,500포인트 이게 넘으면 좋은데. 근데 이 2,500포인트 넘는 부분이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 무슨 이슈로 나올까? 뭐가 이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출입 지표도 안 좋고요. 지금 수출은 지금 1년 12달 1년 내내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금융 여건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이 또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더 벌어질 거고. 그래서 환율에 대한 여건이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에 있는 부분은 맞잖아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이게 올라온 거죠, 그죠? 회원님들,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게 올라온 건 맞죠, 그죠?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이게 바닥이고, 바닥에 대한 부분도 저점이 높아진 상황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이만큼 올라온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더 중요해요, 진짜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비트돼야 되는 거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네. 주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린 거거든요. 진짜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놓고 움직여야 될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되지만 요게 3,300포인트거든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렸잖아요. 이게 저점이에요. 그쵸? 이 저점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요 여건에서 요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뭐 당장에 이 부분까지 훌쩍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여건에서 우리는 이 많이 내린 부분의 적정 부분 2,500포인트 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것처럼 2,600포인트, 2,800포인트 올해의 이 그 밴드 그러니까 그 목표 주가치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물론 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횡보도 하고 좀 내리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하면서 굴곡이 생기면서 올라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고점하고 저점에 대한 비례를 했을 때 결국은 최소한 50% 아니면 30%라도 올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피보나치 수열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만큼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금 두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잃은 맛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겠죠. 그죠? 먼저 움직여서 좋을 때도 있는데요. 먼저 움직여서 설익은 부분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 나머지 정말 맛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고요. 지금 여기 그 마이클 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저도 LG전자를 많이 매매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매매하는 그런 부분에서 LG전자 요거 좀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LG전자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정말 진짜 주가는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 요거 오른 거거든요. 그죠? 신뢰표가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게요. 가격적 부분을 보면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요거 올라온 거거든요. 요거에 이제 조정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정을 어떻게 볼 거냐. 조정이 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거 앞으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더 아니면 2주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그럼 총 기간으로 따지면은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달 정도 조정을 받는 게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의 조정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장중 조정식으로 시장의 이 그 마디를 끊어가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은 강세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암만 그래도 강세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강세장은 아니지. 그렇다면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는 이 조정이 있을 텐데요. 하락을 한다고 해도 현재의 상황에서 이슈적 부분이 부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수익을 챙겨내서 다시 산다. 요거는 가능하지만 팔아낸다라는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 가격 대역의 이 구성을 봤을 때, 가격 대역의 구성을 봤을 때 결국은 현재 이 11만 원대요. 11만 원대역의 횡보. 그다음에 이 횡보를 하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렇다면은 LG전자의 향후의 이 사업적 부분의 분야가 뭔가 이런 걸 체크해야 되고 그 사업적 부분의 그 성장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는지 만약에 회원님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요 상황에 차분한 여건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조정받았을 때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 땅을 치고 후회잖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거 팔았잖아요. 다시 산 사람은 있어가지고 여기서 수익 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애초에 갖고 있었던 사람 진짜 많이 매매했잖아요. 저희도 그거 많이 매매했어요. 저희는 포스코 케미칼을 위주로 많이 매매한 거고.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뭐 캐파에 대한 부분에는 뭐 LNF가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포스코 그룹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양극재를 갖고 있고 음극재를 갖고 있고 그죠? 양극재만 지금 움직이잖아요. 뭐 음극재 지금 뭐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것들도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현재. 그러니까 아직은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나 업종이 라이프 사이클 이 부분에서 성숙기도 아니야. 성장기에 있는 상황이거든. 정말 이제 도입기? 예, 도입기. 그러면 이제 성장기. 성장기. 그렇죠. 요 다음에 성숙기지. 성숙기. 그 다음에 떨어지는 쇠퇴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 중에서 제일 주가가 많이 올라올 때가 도입기에서 성장기 요 때에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때 이때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지수에,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수익에 대한 확신감을 내주는 때예요. 성숙기에서는 이 부분에서, 횡보하는, 그러니까 그 상승한 이후에 성숙기에서 약간, 정체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고, 쇠퇴기에는 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요때가 수익률이 굉장히 세게 들어올 때예요. 여기에서 파는 거야. 여기서 파는 거야. 차라리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주가라는 것은 항상 조정받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정받고 움직이는 부분에서 견뎌냈다면 아니면 팔고 다시 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 트레이딩을 계속했다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부분 뭐 성장기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지금도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의 종목별로 그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다만 이제 제가 쳐다보는 포스코 케미칼과 LNF 에코프로 BM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그러니까 현재의 경영진, CEO가 주주들에 대한 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증자를 좀 해준다든지, 무상증자나 아니면은 배당을 좀 더 세게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다만 이제 걸림돌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포스코 그룹이 개별 기업이고 일반 기업이었었으면은 벌써 주주가치 제고를 해줬을 거야. 근데 이게 국영기업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국가에 대한 입김이 굉장히 세게 작용합니다. 한국전력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국가스공사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주주들이.
배당 이런 거 잘 안 해주면은 소송 걸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한 번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조급함, 사실 이게 조급한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를 견뎌내야 되는 게 인내거든요. 네. 이 인내에 대한 요소를 너무 간과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와볼게요. LG전자. LG전자 많이 내렸죠. 얘는 정말 핵심 분야였었던 스마트폰 부분을 포기했어요. 매몰 비용으로 다 매몰을 시켰거든요. 매몰 비용으로 매몰을 시킨 이후에 전장으로 넘어간 거죠. 전장이 뭔지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LG그룹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장, 전기차에 대한 부분으로 이 개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향후에는 충전 사업, 네, 충전소, 이것까지 뻗쳐질 것 같아요. 그러면 LG전자가 갈 길이 멀거든요. 지금은 현재의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도입해서 성장기로 진행되는 이 과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이 LG그룹이에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더 갈 것 같고요. LG전자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뭐 27% 수익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진짜 제대로 잘 잡은 겁니다. 신 대표는 LG전자 우리 회원님들이 갖고 있는 부분의 대부분 대체적인 부분이 현재 가격대역에서 한 30% 전후의 수익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익을 확정시키고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성숙기도 아닌데, 그죠? 이게 개별 종목이었으면은 매도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건 혁혁한 부분에 큰 위치를 차지하는 칩들, 즉 블루칩, 옐로우칩 뭐 이런 식으로 대형 핵심 대형주거든요. 핵심 대형주인 부분에서 끌고 가는 거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지. 인내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님들 이런 거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LG전자를 이게 개별 종목이었으면은 많이 사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많이 사지 못한 부분에 30%, 40%, 50%, 100%의 수익보다는 비중을 실어낼 수 있는 여건의 10%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1,000만 원에 100% 수익 나면은 2,000만 원 되는 거니까 1,000만 원 수익 나는 거잖아요. 100%. 그죠? 그렇지만 1억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10%면은 1,000만 원 수익 납니다. 1억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30% 수익이면은 3,000만 원 수익이거든요. 문제가 달라져요. 자, 이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2차 전지 자체적인 부분이 코스닥의 대형주들이거든요. 핵심 대형주들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비중을 꽤 많이 실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비중을 꽤 많이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100% 이상 수익 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이 실질적인 전체의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석적인 방법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작은 종목이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팔 수 있어요. 그렇죠? 팔아서 수익을 챙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포트에 대한 부분에서 갖고 있는 자금이 1,000만 원도 소중한 겁니다. 1,000만 원도 소중한 그런 상황이지만 갖고 있는 자금이 1,000만 원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4-5 종목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갖고 있는 자금이 10억, 20억이라 한다면 분명히 중대형주에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핵심 종목군들이 계좌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 박혀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과 이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 이것을 이제 황금 비율대로 잘 맞춰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가가 내려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2,400포인트 언저리에서 움직이잖아요. 그게 3,000포인트까지 갈 건데
그럼 지금 주가가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비중적 부분을 늘릴 수 있는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그 종목군들은 핵심 대형주, 핵심 우량주여야 되겠지.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 격에 있는 종목을 그 업종군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고 주말 동안에 회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의 여건을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G전자 수익 많이 나 있어요. LG전자 관심 있어요? 관심 있으면 들어오세요. LG전자 지금 조정받을 때도 사야 되잖아요. 지금 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신대표 방에 LG전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정받을 때 지금 살려고 해야겠지. 그렇죠? 그렇지만은 선별을 잘했고 선택적 부분 그리고 작년 말서부터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가면서 만들어갔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갖고 있잖아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다가온 게 포스코 케미칼인 거야.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은 담아가야 되는 종목이고 중장기 종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관심 있어요? 그러면 신대표 방에 들어오세요. 포스코 케미칼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신대표 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목표가를 잡고 목표가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유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더 높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한 포스코 케미칼이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그게 350% 수익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안 해봤잖아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특히 방송을 보고 짧게만 움직이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힘든 거라고. 그렇지만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대표도 짧은 매매에 대한 여건만 생각을 해서 알려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두 해 할 것도 아니고 한 번 보고 끝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면 꾸준하게 이끌어주는 이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여건은 매매에 대한 욕구적 부분의 분출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갖고만 있으면은 수익에 대한 부분은 늘어서 괜찮은데요. 매매에 대한 부분에 이 짜릿한 손맛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못 느낀다고. 그래서 이 여건에 스윙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대표 방은요. 스윙 트레이딩과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은 스윙 트레이딩 나름대로, 중장기 투자는 중장기 투자에 대한 나름대로. 대부분의 그 매매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냥 바닥주만 해. 그래서 이것만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단타만 해. 그래서 이거보다 더 초단타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신대표는 포트를 구성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포트를 구성해서 요거를 구성을 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유하는 입장에 목표가대로 움직이는 그런 여건을 추적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장 트렌드에 맞고 우량주여야 되고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하는 거지. 그쵸? LG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 또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함께 같이 매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윙 트레이딩은 실제적으로 스윙 트레이딩은 2, 3일 전략인데요. 신대표는 스윙 트레이딩 자체를 너무 짧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 일주일 정도의 주간 단위. 여기에서 목표가를 올리거나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일주일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의 핵심적 부분은 정석적 투자 방법에 그린빌의 법칙을 준수한다. 그게 이제 저는 240라인을 실질적으로 보고 여기에서 매매하려고 꽤 많이 노력을 하는 거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하고 기업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움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달라요. 자, LG전자는 꾸준히 갖고 가고 추세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란색 선이 기관이거든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그런 여건에서 LG전자를 조정받는다고 해갖고 낼름 팔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신대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는 홀딩에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조정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목표가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 드리는 게 맞겠죠. 그렇죠? 요게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에서 중장기 투자 전략의 이 핵심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추세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추세적 매매에 대한 여건을 회원님들이 배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제대로 배워보질 못했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다른 일을 하셨고, 지금은 여유 자금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투자에 대한 요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매매를 해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추세 매매인 것 같아요. 신 대표는. 이 추세 매매를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그 회원님들일 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세 매매를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저는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데 저는 지점장 출신이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석대로 정석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 거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양하게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접근시켜 드릴 거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수익을 쌓아가보자. 예. 그래서 한간에는 인내의 요소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내. 좀 참아낼 수 있는 부분에 인내 요소들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인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생 추종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매매에 대한 여건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스윙 트레이딩 전략적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흔들리면은 버팀목 들이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으로 하나씩 해가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 LG전자는 이렇게 움직이지만은요, 최근에 매매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TCCT를 어제 팔았습니다. 어제. 네, 3월 3일 맞죠? 어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수익이 11.57%, 이거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르긴 했어요.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뭐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TCC 스틸을 매매에 대한 여건으로 보시면은 뭐 신대표는 모든 매매는 문자로 들어갑니다. 문자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도 가격 정정함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높게 매도 주문을 먼저 내놨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보고 VI가 요거 발동하는 요 가격인데 돌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VI가 갔어요. VI 돌파했습니다. 간 상황이고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가격을 정점해서 매도할게요. 매도에 수익 챙기세요. 재매수 제가 하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시계열 보면은 이건 다른 종목이고. 그래서 TCC 스틸을 이렇게 수익을 확장했는데 뭐 수익이 확정됐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 수익이 뭐 50%, 60% 이렇게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잘 추적을 했다. 가격적 부분에서 이건 스윙 종목이니까 스윙 종목으로 뭐 따블 내고 막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건에 맞게끔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요거 이제 여기서 파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쵸? 이제 여기 이제 지워졌는데 제가 그 맨 처음에 이거 그려놓고 있다가 안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도 충분하게 이게 이렇게 됐네. 충분하게 요게 이제 240 라인이거든요. 240 라인에서 올라와서 조정받고 움직인 그런 여건이니까 뭐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분출할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LG전자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 포스코 케미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스윙 종목인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중장기 종목과 스윙 종목은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죠. 물론 이제 작은 종목이라도 추세가 형성이 되고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에 확실한 수급력이 파악이 됐다라고 한다면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라낼 수도 있고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신 대표가 나눠주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그 교육을 통해서 회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매매 여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식의 이 비중을 좀 더 두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그렇죠? 시간에서는 14,000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간에 하니까 14,000원 나왔네, 그죠? 그죠? 시간에. 네. 또 이거를 또 우리 독전님이 또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네, 14,000원.
그렇지만은 저는 매매를 한 거고 매매한 그런 부분에서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해요. 주가가 올라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매매했었던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팔고 더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팔고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은 잡아야죠.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갖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얘가 포트 종목이고 중장기 종목으로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LG전자처럼 조정받을 때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쵸? 네. 네. 그렇게 가입하시면 돼요. 지금 요게, 제가 이거 설명을 하면서 가입에 대한 부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요. 가입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다. 여기 스마트밴드에 여기 정기 결제가 있거든요. 정기 결제. 정기 결제가 있으니까, 정기 결제로 들어오면 싸게 들어올 수 있어요. 저야 이제 이쪽으로, 3개월? 이쪽으로 들어오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쵸? ARS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구매하기 들어오든지 이 3개월은 제가 책임지고 9일을 추가 플러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132만 원인데 99만 원으로 33만 원 할인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요것도 좋은데요. 요 정기 결제 요거 괜찮아요. 요거. 1개월인데 16만 원이고요. 16만 원이고 16만 원 할인되는 거고 44만 원에서 그래서 28만 원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ARS는 023490-4487 이쪽으로 전화하시고 외부로 구매해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요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1599 요게 이제 와운의 콜센터예요. 0700 여기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돼요. 상담을 받고 가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추가 더 들어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원체 할인율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 결제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요게 좀 저렴하게 가입비를 좀 낮춰서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격이 높으면은 신뢰표도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담감이 더 큰데요.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 그렇죠? 그리고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이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더 다양한 부분을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리스크가 약간 있더라도 다양한 부분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신대표가 정석대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원체는 이제 일요일 날 교육을 많이 했는데요. 일요일 날 교육을 하면은 뭐가 있냐면 이전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데이터를 갖고 종목을 선별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임박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난데.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로 교육을 좀 바꿨어요. 교육을 바꿨고 바꾼 부분에서 바로 월요일 날 움직인 시장에 대한 데이터, 이 처리를 가지고 매매할 수 있게끔 유도해 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죠? 그리고 보면서 어차피 보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신대표가 다 선별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형주에서도 아무거나 막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순환매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환매에서 어떤 종목과 업종이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 3월달인데 4월달, 5월달, 6월달, 올해 12월달까지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어떤 업종이 훨씬 더 유리하게 주도주로 연결이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죠. 그죠? 지금은 주도주군이 2차 전지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양극재가 제일 세게 움직였거든요. 이제는 음극재가 움직이겠죠. 그죠? 양극재, 음극재를 같이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은 또 유리한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막이나 아니면 전해액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게 움직인 다음에는 뭐가 움직여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대는 회사들이 막 움직이겠지. 2차 전지. 그렇죠? 협력업체들이 막 움직이겠지.
그리고 요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검사 장비들이 많이 막 움직일 거라고. 2차 전지의 안정성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그렇죠? 그게 로드맵으로 짜 있어야 돼요. 그럼 어느 쪽에 타깃을 범위를 잡고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네. 지금은 또 그 시장이 사실 이렇게 뭐 올라올 때는 괜찮은데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 자산을 지켰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지키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분담이죠. 그렇죠? 예. 우리 그 유아님이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회원님들 요거 제가 그 알려주시면 이거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지우고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연기금 있죠. 연기금이 대표적인 그 투자를 잘하는 쪽이거든요. 연기금은 장기로 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연기금의 투자 방식은 실상으로는 여유 자금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산이 많으니까. 이 연기금이 글로벌 3대 연기금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연기금이 작년도에 얼마 수익을 냈는지 아세요? 네, 수익을 못 냈어요. 그럼 얼마 손실을 냈는지 아세요? 이거 그 어젠가 엊그제 그저께인가 그때 뉴스에 나왔어요.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해서 국내 주식을 투자해서 몇 프로 손실이 났냐면 마이너스 23%예요. 작년에 마이너스 23% 손실을 냈는데 연기금이 딱 3번 손실을 냈대요. 그게 2008년도가 그랬고 한 번이었고 2018년도 그때 이제 금융위기 때 한 번 그랬고 지금 여기 3번째래요. 근데 그 금액도 제일 커요. 여기서는 0. 몇 % 뭐 이런 식인데 여기는 23%. 국내에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익 손실을 냈고요. 그 다음에 뭐 국내 채권, 해외 채권에서 다 손실 냈습니다. 연기금이. 그러면 연기금만 손실 낸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있어요. 네덜란드는 17% 정도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는 마이너스 14%. 많이 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본도 있겠죠, 그죠? 일본은 마이너스 4.8%. 선방했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만큼 시장이 어려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5%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그 연기금 펀드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고요. 연기금이 국내 투자에 23% 손실을 냈다라고 한다면 회원님들 몇 프로 손실 났어요? 연기금이 이 정도 손실 났으면 회원님들 손실은 더 클 거예요. 더 큰 부분일 거라고. 그러니까 연기금도 손실 난 그런 상황이니까 회원님들이 손실 난 부분이 합당화될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은 위안을 삼으라고. 이렇게 잘하는 연기금 펀드도 손실을 낸 거고 그만큼 작년도 시장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기금이든 아니면은 그 해외 펀드든 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올해 굉장히 빠르게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거라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빠른 매매가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님들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되게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지. 그거를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 자체적인 부분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본질적 부분을 그 수정을 해 가야 되는 건 아닐까? 그 본질적 부분을 그냥 수익만 내는 그 단타적 부분으로만 추적해서 움직이면은 올해 그냥 시간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종목의 이 순환매에 급등하는 종목 쫓아다니다가 그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괜히 또 급등하는 종목 잡았다가 밀리면은 골치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전략적 부분을 지금 잘 세워야 되거든요. 아직은 3월 달이에요. 1년 중에 2달 지나갔거든요. 그죠? 지금 3월 초니까. 아직은 10달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이 상황을 인식 못하고 움직이는 부분을 쫓아만 다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 보유한 종목을 교체를 할 수 있는 이 여건을 못 찾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중에 연기금들도 지금 국내에서 23% 수익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걸 복귀했다. 그럼 23%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회원님들도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자금 그 부분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크게 수익을 내야지. 더 크게 수익이 나기 위해서 종목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는데 그 종목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이 급등률만 쫓아다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근데 실상으로는 빙산의 일각이지. 그쵸?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건데 그 안 보이는 부분을 회원님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안 보이는 부분이 더 큰 자금으로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한 바퀴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시장적 부분에서 다가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올라온 부분은 아니다. 예. 그리고 요거 올라왔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 팔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상황인데도 움직이는 부분이 적다라고 한다면 그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예. 그 포트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 포트는 아니지, 그죠? 그 포트를 바꿔야지. 그쵸? 근데 바꾸려고 하는데 급등하는 것만 보이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향후에 성장성이 있고 움직이는 그런 여건으로 움직여야 돼. 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진짜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따져서 쳐다본다라고 한다면 LG전자가 맞아요. 삼성그룹에서도 있어요. 그죠? 현대기아차 그룹에도 있어요. 그죠? 핵심 대형주들의 움직임 그 부분에 포트는 구성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씩 매매하는 거예요. 아직은 중장기 포트에 대한 부분을 저는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포스코 케미칼을 안 팔았잖아요. 제가 수익률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거든요. LG전자도 지금 30% 정도 수익인데 그게 수익 중이지 끝내지는 않았잖아요. 끝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의 장기 종목들은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려도 그거를 잘 못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는 거지만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을 공개방송에서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회원님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TCC 스틸은 왜 알려줬냐고? 그건 팔았잖아, 내가. 문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팔았잖아요. 정확히 팔고 끝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부분이 아니라 저 오비고도 팔았습니다. 자, 오비고. 전략 매도. 오비고. 전략 매도에 수익 챙기세요. 오비고 28.23% 수익 확정. 오비고도 볼까요? 요거는 종목이 달라요. 종목이 달라요. 네. 요거는 수익 종목, 수익 포트에 있는 종목이에요. 오비고. 팔았습니다. 제가 요날 팔았거든요. 더 올라갔어요. 자, 혹시 보실래요, 오비고? 팔은 그 날짜? 어디 있어, 오비고? 자, 오비고. 요거를 좀 더 크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그쵸? 네, 딱 크게 됐지. 자, 오비고. 2월 28일이잖아요. 요 날이잖아요, 요날. 그쵸? 팔았는데 더 올라갔어요. 그냥 저는 그냥 수익 챙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야. 9시 48분. 그쵸? 이거 지워야겠다. 이건 내가 그리고 9시 59분, 10시 11분. 그쵸?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비고 전략 매도, 10시 46분. 요렇게 해서 움직인 그런 상황이지. 자, 요거는 안 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지울게요. 우리가 아직 매매를 안 했어요. 매매 안 했어요. 예. 간혹가다 이렇게 공개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신 대표가 제시할 때 사는 거고요. 함께 움직일 때 사는 거지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요걸로 다시 할게요. 그러면 MK.
자, M게임. 저희 팔았습니다. M게임. 자, 봐보세요. M게임 주시 중 제가 매매 문자 낼 때는 이렇게 네요. M게임 주시 중. 그죠? 1시 35분 20초. M게임 9,000원, 9,500원 전량 매도. 9시, 그러니까 1시 28분 31초. M게임 전량 매도에 수익 챙기세요. 재매수 조율할게요. 또 보내죠. 제가 M게임을 매도하기 위해서 M게임을 회원님들한테 몇 번 문자를 드리는지 봐야 돼요. 매도할 때. 매수할 때는 당연히 매수 금액,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M게임 9,4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할 수 있어요. 1시 30분. 9,400원 넘었어요, 벌써. 그쵸? 그리고 1시 31분. 1시 31분 31초. M게임 17.50% 수익 확정. 1시 33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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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가,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회원님들, 요 부분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또, 우리 회원님이 오비고에 대한 부분, 이렇게, 수익에 대한 부분을, 올려주셨어요. 27.83%. 매수가 1382원. 그 다음에 오비고, 매도가 13,271원. 그래서 27.83%. 봤죠? 그죠? 요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문자는 제가 다른 종목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이걸로 설명할게요. 그럼 어차피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를 하잖아요. M게임. 그죠? 네, 신대표 M게임. 그죠? M게임. 23.23, 아니야. 2월 23일 날. 그죠? 여기 14%. 168만원 14.00. 근데 저는 14.00인데 회원님들은 17% 수익이잖아요. 그죠? 회원님들이 훨씬 더 크게 수익을 낸 겁니다. 매매에 대한 부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스윙 트레이딩이야. 네. N게임에 대한 종목 한번 볼까요? 그죠? 저는 여기서 팔았고요. 지금 여기. 아직은 안 샀어요. 제 포트에 없고 팔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M게임을 제가 다시 샀다 그러면 M게임에 대한 언급은 공개 방송에서 안 합니다. 다시 팔 때에 언급을 하지. 그죠?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잖아. 왜냐면은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면 막 움직여요. 뭐 한두 명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보는 그런 상황에서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일리가 있다 이거 막 살 수도 있고 뭐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종목은 우리 회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려줍니다, 제가. 아까 그거 본 거는 잊어주시고 그거는 모트렉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자, 봐보세요. 저는 매수에 대한 문제는 똑같아요. 항상 같은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모트렉스 VI 발동. 가격이 19,050원입니다. 몇 시에 보냈어요? 9시 12분 51초. 그쵸? 모트렉스 18,000원에서 19,000원 매도. 근데요, 요게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했어요. 18,200원으로. 18,200원으로. 그쵸? 모트렉스 매도에 수익 챙기세요. 9시 18분. 요거 다른 종목 이렇게 가렸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쵸? 그리고 모트렉스 확인 30.28% 수익 확정. 그쵸? 9시 18분에서 9시 44분. 이 안에 팔 수 있었어요. 그쵸? 그죠? 가격적 부분. 그래서 모든 매매는 문자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자로 봐주시고요. 문자로 봐주시고 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회원님들 내가 그냥 제가 매매한 거 보여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그죠? 그냥 제가 매매한 거 보여드리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모트렉스. 그쵸? 모트렉스. 23일 맞죠? 네, 29.8386%. 540만원. 544만원. 그죠? 봐보세요. 저는 29% 났는데 회원님들은 30.28이니까 훨씬 더 회원님들의 수익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원님들이 사면 사야 되는 거고 팔면 그 다음에 팔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매에 대한 부분에 뭐 N게임, 모트렉스도 마찬가지예요. 모트렉스.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팔았습니다. 요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근데 회원님들 이거를 봐주시면 좋을 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도 팔았고요. 여기서도 팔았어요.
여기서도 팔았거든요. 여기서도 팔았어요. 지금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매매한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매매할 거예요. 아직 안 샀어요. 네. 요거 관심 있어요. 자율주행인데. 요걸로 다시 한번 수익 내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수 시점, 그래서 함께 매수할 수 있게끔. 지금 포트에는 없으니까. 매수 문자가 딱 들어가고 매수 목표가 손절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매도할 때는 이때 방식으로. 그럼 요때에 매도한 거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요때 매도한 거 요거 날짜만 찾으면 돼요. 제가 날짜만 찾으면 돼요. 요게 요 날짜가 날짜가 12월 1일이네. 네, 12월 1일. 그럼 저는 12월 1일 거를 찾아서 회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요. 12월 1일이면은 어디냐면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이건 아시아나항공이고 모트렉스 없다. 없다. 가격이 있는 여기 있다. 찾았어요. 네, 모트렉스. 네. 자 봐보세요. 문자. 그럼 그대로 찾을 수 있어요. 그때 요때에 15.85% 수익 낸 겁니다. 근데 매매에 대한 형식은 똑같죠. 다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모트렉스 VI 발동. 그쵸? 9시 30분. 모트렉스 매도. 9시 50분 21초. 매도에 수익 챙기세요. 19,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가격은 나왔네요. 그죠? 18,500원, 19,000원보다도 더 높게 팔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5.85% 수익 확정. 맞죠? 요게 15%. 15.85, 16% 정도 했네. 그 요건이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에 그냥 수익률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 거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아요. 그쵸? 네. 자, 신대표 12월 1일 날. 그쵸? 맞죠? 그죠? 14%, 232만 5천원? 14%. 그죠? 회원님들은 15.8.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회원님들, 요대로 매매하는 그런 상황에 추세 매매를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세 추정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저는 회원님들한테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린 겁니다.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린 거예요. 요 요건에서 매매해 가야 돼요. 하나씩 매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LG전자는 아직 안 팔았잖아요. 그러면 중장기 투자에 대한 포트가 LG전자만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회원님들한테 공개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게 LG전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케미칼입니다. 그거는 얘기를 해도 회원님들이 접근하기가 힘들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접근한다라고 해서 그 종목의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런 리스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 그렇죠? 근데 스윙 종목은 달라요. 스윙 종목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와운의 전체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개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매매에 대한 부분에 그 어려움이 이제 가중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그래서 요 여건으로 가는데요. 차분하게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회원님들한테 유리할 것 같고요. 아깝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은 연기금도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연기금도 작년에 23%라는 큰 금액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올해는 훨씬 더 크게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연기금이 23% 정도까지 손실이 난,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마이너스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회원님들이 잘 못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위안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 일반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건 그거야. 이제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려. 그리고 향후에 올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되겠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되도록이면은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가자 이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내려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더더욱 강조를 하는 부분이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은 주가가 낮은 부분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3월달, 4월달, 5월달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더 올라오면은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에 이 업종이 바뀌겠지. 또 그 안에 중장기 종목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추세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쪽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미리 선정을 해 놓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워렌 버핏 아저씨의 이 바트너 방식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되도록이면은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과 좀 더 쉽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벗어남과 회귀에 대한 여건과 그리고 집중화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찾으면 되는 거죠. 그 집중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찾았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이 여건이 안 만들어진다면 바꿔야 되는 거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분포를 바꾸고 교체를 해야 될 수 있는, 교체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3월달 또 그냥 지나가요. 4월달 또 그냥 지나갈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요?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신 대표는 그 여건에 되도록이면은 중장기 투자에 대한 포트를 지금 현재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 이쪽으로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신 대표는 계속적으로 회원님들께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은 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VIP 라운지 해서 시장 대응 전략, 매매 종목 분석 이거 올려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정기결제 이벤트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죠? 예, 덜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저렴하게 들어오셔서 포트를 구성을 하고 포트에 대한 부분에 바꿔가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599, 1599-0700. 여기 와운의 콜센터니까 전화를 하셔서 상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3개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3개월로 들어오시면은 이쪽 구매하든 저쪽 구매하든 저희가 플러스 9일은 더 드릴 수 있어요. 그쵸? 99만 원, 3개월이니까. 뭐 요게 훨씬 더 부담이 없을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네, 우리 그 유아님이 공짜로 줘도 못 먹는다 이렇게 그러셨고,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시장 자체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 저는 정말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 관심 있으세요? 그럼 포스코 케미칼 관심 있으면 들어오세요. 제가 싸게 사드릴 수 있게끔 문자 드릴 거고요. 포스코 케미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목표가 잡아서 제가 매도 문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 너무 아깝지 않나요?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까지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거 왜 잘 사놓고 팔았을까? 그거는 수익이 낮았다는 부분에 안도감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불안한 감도 있었겠지. 그 심리적 부분이 상충작용을 해서 팔 수밖에 없는, 옆에서 또 부추기면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붙잡아줬어요. 신 대표는 지금 팔면 안 됩니다. 이건 더 가야 되는 거고,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봐더라도 훨씬 더 커집니다. 나중에는 정말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지는 그런 상황 만들어집니다. 하다못해 진짜 여기에도 이 펜 있잖아요. 여기에도 2차 전지가 들어있어요. 이 펜에도 저희 노트 쓰거든요. 이 펜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전지 시장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전기차만 보지 마시고. 근데요,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의 전장. 자, 회원님들, 테슬라가 반값,
반값 전기차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반값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반값 전기차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경쟁은 치열해질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테슬라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쟁은 치열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값 전기차는 한 대 팔릴 거 두세 대 팔릴 수 있어요. 맞나요? 두세 대 팔린다라고 한다면 전장 부분은 더 커지겠죠. 이해되나요? 진짜로 이게? 전장 부분이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전장을 대표적으로 하는 회사가 뭐예요? LG그룹이죠. LG전자죠. 이해가 돼요? 그거 팔면 돼요. 그죠? 추세 매매를 해야지. 추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지.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은 LG만 그거 할까요? 삼성은 안 할까? 다른 기업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살 게 무궁무진한데 올라온 부분에서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지금 올라갈 부분에 연결을 시키라고. 지금 올라갈 부분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라고요.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회원님들 지금 올바른 선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가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지 못한다.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못 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동해야죠. 방이동해야지. 네. 그렇잖아요. 그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신 대표가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할 때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정기결제 이벤트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들어오시고 가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반등한 여건이죠. 그러면 시장은 약세장에 해당되는 부분의 반등 장세입니다.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 장세로 보기에는 힘들죠. 그죠? 그렇다면은 조정 장세 요 부분과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내 포트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 부분을 주말 동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월요일 날 매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부분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면 월요일도 그냥 또 가는 겁니다. 그럼 월요일 날 준비되지 않았는데 화요일 날 준비됐겠어요? 그냥 또 가는 거지. 그냥 내 것만 올라왔으면 좋겠고 누군가 좋은 종목 하나 솔깃한 종목 알려줘가지고 탁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루살이지. 회원님들 이끌어가야지. 돈의 주인이잖아. 주인으로의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끌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전략적 부분을 생각을 해서 주말 동안에 열공을 한다면 다음 주에 행복한 일주일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야 정상일 것으로 신 대표는 판단을 해봅니다. 아셨죠? 연금 받을 돈 다 까먹고 이렇게 그 황금님이 또 올려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연기금이요. 여태까지 3번 손실이 났는데 요번이 손실이 제일 큰 거예요. 작년도. 이제 절치부심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의 이 노후를 보장하는 자금인데 이거 막 쓰면 안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연기금이 아마 올해 더 열심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연기금 쫓아서 매매해야겠다. 그죠? 눈에 불 켜고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연기금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신 대표가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종목은 중장기 포트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향후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이 매매 이런 부분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가면서 추적해내야겠지. 그렇게 잘하는 연기금들도 작년에 손실 냈잖아요. 한국의 연기금이 23% 손실이 났다는 것. 회원님들 23%보다 더 적게 손실이 났다라고 한다면 잘한 것. 네. 연기금 날고기는 펀드 매니저보다 잘한 거잖아. 그쵸? 플러스 났으면 더 잘한 거겠지. 그쵸? 근데요, 보편적인 게 좋아요. 남들은 다 손해나는데 혼자 수익 나는 거, 이게 뒤집어지면은요, 남들은 다 이익 나는데 혼자 손실 난다. 그게 이제 보편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중도 노선을 걷는 게, 그러니까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너무 그 급한 수익률, 급등하는 수익률 이런 쪽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현혹이 되는 것보다는 회원님들이 계좌를 생각해서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가는 게 회원님들한테는 일반 투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있습니다. 이게 신 대표가 얘기하는 정석적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